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전공 관련 과목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과목 탑3와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당황했던 과목 탑3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당황했던 과목 첫 번째는 바로 기본 간호학 실습이었어요. 왜냐면 시험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프로토콜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이런 지금 단계 보이시죠? 이 단계를 1번부터 쫙 그냥 서술을 하는 거였어요. 보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2학년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쓰라면은 다 쓸 수 있어요. 병원 실습할 때도 많이 받고 학교에서 랩에서 두세 번 실제로 해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 배웠을 때 당황했던 과목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간호진단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순간 케이스 과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거꾸로 바로 간호진단입니다. 이걸 배우는 순간 케이스 과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간호진단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간호진단 목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간호진단 목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간호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둔 건 자주 자주 내리게 되는 간호진단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 펴서 설명드릴게요. 딱 펴보니까 리스크 for 블리딩이 나왔어요. 한글 해석하면 출혈 위험성이라는 간호진단인데요. 리스크 for 블리딩 내리고 리스크 팩터를 써줘야 되는데요. 리스크 팩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교과서에 리스크 팩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애뉴리즘이라든지 History of Force라든지 교과서에 나오는 리스크 팩터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 팩터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Impaired Physical Mobility가 나왔는데요. Impaired Physical Mobility로 진단을 내리려면 Defining Characteristic이라는 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한테 내 맘대로 impaired physical mobility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defining characteristic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환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gait change가 있는데 보행이 변화가 이 환자가 해당이 돼야 그 impaired physical mobility 간호 진단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 진단에 impaired physical mobility만 쓰면 안 되고 related to라고 해서 related factor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related factor 중에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related to 뒤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진단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과목은 제가 교과서는 없지만 인간 발달과 건강이라는 과목이에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왜 당황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같은 당황함을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예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치아가 가장 먼저 나는 시기가 언젠지 아시나요? 6개월이에요. 아기가 가구를 잡고 일어나는 시기가 몇 개월인지 아시나요? 10개월이래요. 그리고 아기가 몸을 뒤집는 시기는 5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첫 걸음을 성공하는 시기는 12개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기가 가구를 짚고 일어나는 시기는 해서 1번 3개월, 2번 7개월, 3번 10개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2학년 때 배웠는데요. 2학년 때는 이걸 왜 외워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동간호학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시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좋았던 과목 탑3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간호통계입니다. 간호통계를 배우면 논문을 볼 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논문에는 그 표가 중요한데 그 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다는 아니고요. 모르는 건 검색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어요. 대학원에 가거나 연구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강의는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범위가 넓어서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체계와 보건의료 정책 부분이 좋았어요. 단원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뉴스에서 많이 듣던 용어들을 배우게 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실습인데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습이었어요. 제가 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실습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실습이었어요. 보건소 방문간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카카오 가치라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하트, 어떤 사연에 대해서 하트 하나만 눌러도 카카오가 100원을 대신 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6가지 과목 소개를 마쳐볼게요. 영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마다 또 여러 간호학과 학생분들 입장에서 탑3, 워스트3 댓글로 꼽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